안녕하세요. 불사조 코치 박용덕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핏이 왜 이렇게 부상이 많은지, 이 부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자세. 크로스핏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와드라는 게 있고, 그 와드는 보통 경쟁을 하는 운동이에요. 빨리,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하다 보면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너진 자세로 운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이 힙힌지 패턴이 확실히 경첩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말려서 허리로 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게가 고중량이 아니더라도 허리가 바로 작살나기가 너무 좋은 동작인데, 아무래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자신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한테 지도할 때 항상 이 자세에 대해서 집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신촌에서 체육관을 오래 했는데, 이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옆에 좀 괜찮은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젊은 남학생 친구들이 운동을 대충 하지 않아요. 이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다 보면 자세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제가 선후배 체육관 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오래된 분들이 다니는 체육관들은 그런 류의 부상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혈기가 넘치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경쟁이라는 것들이 주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뭔가 아웃풋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나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빨리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더 좋은 성과를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한해서는 조금은 마음을 놓고 차분히 하려고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뻣뻣함인데요.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 지각하시는 거와 연관이 매우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날에 하는 운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좀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뻣뻣하신 분은 최소 10분 전이나 5분 전에 오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 하고 수업을 들어가셔도 뻣뻣하신 분은 그게 만족스러운 스트레칭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뻣뻣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늦게 왔다 그러면 보통 웜업이나 스트레칭을 제대로 못하고 수업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몸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수업 시간에 늦지 마시라.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업에 늦을 때마다 버피를 시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수업 시간에 애초에 안 늦고 스트레칭을 충실히 하고 들어오셔야만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부상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웜업과 스트레칭을 좀 더 보강하시면 훨씬 더 부상률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코치의 능력의 부재 혹은 관심의 부재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저희 업계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고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코치여도 사실 모든 거를 다 보고 바로 빠르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건 바로 고객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회원님이 평상시에는 열심히 어떤 하던 동작이 있고 평상시에 표정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수가 있고 혹은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회원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면 상관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였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바로 빠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병원을 안내해 준다든지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 혹은 보강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코치의 관심이라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후배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하나가 고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선생님이어도 코치님이어도 고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코치한테 문의 주지 않고 혼자서 아픈 걸 사고로 사귄다면 개선할 수가 없는 거죠. 양쪽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소통하는 분위기는 결국엔 체육관의 운영자나 코치의 어떤 능력으로 해서 소통이 된다고 보니까요. 결국엔 코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부상을 줄이고 싶으면 코치와 소통하시고요. 코치님들은 고객에 대한 관심을 주셔야 고객에 대한 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비의 부재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은 소모성입니다. 자, 우리 몸의 관절은 절대로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건이나 인대가 더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관절은 오직 소모하는 데만 쓸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보호대를 안 찬다? 여러분의 관절을 아끼세요. 관절을 아꼈을 때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그리고 허리 보호대 반드시 차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는 약한 사람들만 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0대 이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구매해서 항상 착용하십시오. 물론 허리보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손목보드, 무릎보드는 언제나 착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성장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라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하신 분들이 존재해요. 그런 분들 보면 사실 너무 멋있고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턱걸이 배운 지 한 달 만에 바로 버터플라이 하고 머슬업 하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스쿼트 50kg 들다가 갑자기 클린을 100kg 하신 분들도 존재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금방 다치고 종국에는 금방 사라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강도 운동을 역동적인 동작들을 이 운동신경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빨리 익힐 수 있는데 사실 그 주변부 관절이나 인대가 강화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들 같으면 느리게 올라간 만큼 그 주변부 근육이 충분히 쓰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이 적어질 수 있는데 운동신경으로 해서 턱걸이 배운 지 얼마 만에 금방 머슬업으로 가신 분들은 대개 이 회전근개 주변의 인대나 건이 강화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배운 만큼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는 순간 그 관절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업계에서 완전히 나가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을 부리는 건 너무 좋죠.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니까. 다만 운동을 갖다가 하실 때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보 전진했으면 1보 후퇴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성장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성장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